안녕하세요. 여기는 필소굿 뒤풀이 대화입니다. 오늘은 비폭력 대화 제8장 공감의 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공감하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제 운동을 갔는데 저희 대학생 1학년 아들이랑 배드민턴 게임을 했어요. 상대편에 여성 두 분이 저보다 실력이 약간 좋으신 분, 좀 더 좋으신 두 분이고 저희 아들이랑 저랑은 저희 아들은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파워가 좀 낮고 저는 앞에 두 분보다 조금 약한 그래서 좀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는 이제 게임이었는데 배드민턴 게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파트너와의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었어요. 앞서고 있었는데 점점 우리가 뒤에서 졌지. 결국은 졌어요. 진 이유가 이제 캐치를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나한테만 공격을 하는 거야. 둘 중에 약한 사람한테만 공격을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 나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 나보다 잘하는 우리 아들이 애들이 나만 공격을 할 때 본인이 좀 더 뒤편에 가서 후위를 맡아주고 하면 안 말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커버를 해주면. 그러니까 나의 욕구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자애가 좀 더 발빠르게 가서 좀 더 빵빵 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얘는 엄마가 조금 못하니까 엄마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졌는데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게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벤치에 나와서 지도 기분이 안 좋고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병에 물이 다 마시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진아 물 좀 떠와 라고 했어. 떠와 라고 했더니 우리 애가 내가 왜? 내가 왜? 라는 말에 야, 네가 떠와야지 젊은 네가 내가 왜? 라는 말에 내가 갑자기 막 화가 확 나는 거야. 뭐 저놈의 새끼 뭐 저런 게 다 있나 엄마가 물 떠오라는데 엄마가 물 마시겠다는데 내가 왜 떠와? 라는 말에 내가 갑자기 엄마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게임을 하고 좀 더 즐기고 올 수 있었는데 가자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내가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어. 근데 차를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지는 아무 말 말고 나를 따라와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쩔레쩔레 따라오더라고. 눈치를 쭈뼛쭈뼛 보면서. 근데 끝까지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본인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자라는 말도 안 했어. 못됐지 내가. 내만 먹었지. 밥 한 그릇을. 엄마 나는 밥 안 먹나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랬게? 내가 왜? 내가 왜? 아, 지 먹고 싶으면 지가 차려 먹지. 나도 내 먹고 싶은 물 지가 안 떠다 줬는데, 내가 뭐 말로 설명해야 돼? 내가 지 빨래 빨아줘, 밥 해줘, 이때까지 키워줘. 내가 왜 엄마 물을 떠줘야 되냐고 말하는 아들한테, 내가 밥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내가 왜?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퇴근을 했어. 근데 이제 엄마 혼자 밥을 먹고 있거든. 형진아, 너희 엄마 왜 저래? 왜 넌 밥 안 먹어?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읽었어. 내가 화난 거야. 야, 너 뭐 잘못했니? 엄마 왜 저렇게 화내?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때 또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저 새끼 저거 봐라. 진짜 모르나? 모른 척 하나? 이 두 번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거의 다 먹어가. 근데 또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은 좋아요. 근데 와서 뭐라면 박 여사 우리 화해할까? 이러는 거야 나한테. 박 여사 우리 화해할까? 갑자기 꼭지가 확 떠올라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흥진아 너 있잖아. 너는 화해하는 게 뭔지 넌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 상황은 너랑 나랑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화해할 일이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손을 안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도로 방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모닝 페이지에서 내 마음을 열심히 위로해 줬어.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는 했습니다. 해서 이제 공감하기를 했죠. 내가 저 아이의 욕구는 무엇일까?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 둘 다 우리는 그 게임에 이기고 싶은 욕구가 둘 다 강했어요. 근데 둘 다 진 거야. 그리고 파트너가 좀 더 잘해주기를 둘 다 바랬어. 거기에서 서로 파트너에게 실망을 한 거야. 강한 욕구지에 실망한 느낌이 있었던 거지. 그 느낌으로 인해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물을 떠다 주기 싫었던 거지.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제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숙사 들어갔어요. 아빠가 태워줬는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사실 하면서 그것도 다 글로 적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전화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풀지 말자, 사과를 받아주지 말자라는 마음에 전화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다려주자. 저 아이에게 기다려주자.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왠지 내가 아들을 공감으로 다가가지 않고 설득하려 하거나 심어주려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라고 아침에 연습을 했어요. 글쓰기로 정리를 해두고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이제 출발해 라고 전화가 왔는데 잠깐 의심은 들었죠. 이 녀석이 과연 본인의 의도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건지 아빠가 옆에서 얻는 엄마한테 전화 한번 드려 하고 전화가 한 건지 내가 반반 의심은 들었지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 잘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할 말은 없니? 로 끝냈어요. 더 할 말은 없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다음 주에 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배드민턴 치러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들을 공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감이 이렇게 힘드네요. 욕구도 알고 느낌도 알고 상대의 욕구도 알고 상대의 느낌, 나의 욕구, 나의 느낌도 알면서도 참 힘든 게 공감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가지지 말고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니 실천을 해야죠.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저의 스토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엄마 그날 내가 엄마 물 떠달라고 했는데 떠다 드리지 못해서 일단 먼저 죄송해요라는 말을 아들이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엄마 근데 나도 그날 엄마한테 물 떠다 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져서 속상했던 내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거예요라는 그 두 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아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모른다던데? 그럼 내가 먼저 해줄까? 내가 먼저 해줘야 되나요? 아들은 어떨까요? 사실 그건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욕구와 그 느낌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미 답을 저 아이의 마음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하고 이제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던 마음의 답은 아닌데 그냥 그 행동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아우 저 녀석 연애할 때도 저렇게 할 것 같아 라는 느낌 있잖아.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삐져서 막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쫄래쫄래 왜 저래? 왜 삐졌어?
이럴 것 같아서 이 욕구를 상대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걸 한번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랬다.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있군요. 앞으로의 연애를 위해서. 아니 엄마도 잘 파악하라고. 엄마의 욕구와 엄마의 느낌도 아들과 밀당하듯이. 아들을 남편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현할 때 언어가 다 욕구에 맞춰져 있는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게 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까? 느낌 말고 감정. 감정. 느낌은 약간 감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감정. 서운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엄마의 감정. 섭섭함 이런 거. 섭섭했어. 속상하고 섭섭했어. 아들의 하면 감정. 아들 엄마 행동이 황당했어 이렇게 가방 들고 나가버리는 엄마 행동이 황당했어.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아들이랑. 기다린다고 가르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까 이제 고치 얘기처럼 그 감정을 이야기한다던가 느낌을 이야기한다던가 뭐 욕구를 이야기한다던가 그러니까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도 안 올 수도 있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면? 아니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 갔으니까 주말에 오면 운동 하러 갈 거거든요. 네. 저도 오래 못 기다려 제 성격이. 근데 제가 어제 행동으로 다 표현을 했거든. 내가 나의 행동으로. 엄마 삐졌어. 엄마 섭섭해. 너 물 안 떠와서 엄마 화나. 이런 걸 나의 표정과 나의 몸으로 다 표현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야 형진아 너 도대체 어떻게 행동한 거야? 너희 엄마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울었거든 우수랑 앞에서. 운 게 아니라 약간 찔끔 그냥 막 복받쳐서 그냥 갑자기 아들한테 대한 섭섭함이 내가 약간 눈물이 탁 흘리니까 야 윤영진 너 도대체 왜 우리 마누라 울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뜨끔하기는 했을 거야. 내가 좀 행동을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사과할 시점을 놓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본인은 용기를 내서 나와서 엄마 박여사 우리 화해할까? 말 선택 잘못했지 나한테. 그때 그냥 화해를 받아줘야 됐었나? 도토리 잡지 말고. 많이 섭섭했나 보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내 감정이 이래 뭐 서운하고 좀 섭섭했어 얘기했을 텐데 많이 서운했나 보네. 본인은 이제 편안하게 다가섰는데 나의 느낌은 또 어땠냐면 너무 나는 진지한데 진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서니까 박여사 우리 화해할까? 막 이런 행동이 우리 형진이 스타일이긴 한데 내가 잘 아는데도 태도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의 기분에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쵸. 다가서는 태도가 장난처럼 그렇게 하면 더 그렇게 사실 느껴져서 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존중받지 못했는데 얘가 장난하나? 내 감정을 엄마 감정을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나? 이런 느낌이 확 생각. 저항감이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나의 반응은 그게 어떻게 화해야? 사과지. 일방적인 사과인 거지. 근데 우리 아이는 아빠한테 게임에 져서 엄마가 삐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무리였는데. 모르는 거네요, 아들이 정확하게. 그러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화해하자고 본인이 한풀 꺾어서 내가 한 발 접어서 엄마한테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본인이 한 단계 더 높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풀 꺾은, 아이, 엄마 내가 화해한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이어서 엄마가 정말 이렇게 분한 거 있잖아. 져서 분한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해하자고 그랬지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런 맥락에서 아까 햇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화해를 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아드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른 거죠. 기억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지. 아마 서로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래서 기억을 맞추는 일이, 사실을 맞추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표현을 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몸과 행동으로 표현을 첫 번째 했었고 두 근데 번째 그게 엄마가 화났다라는 표현이었지만 물 때문에 화났다라는 건 아니죠. 형진이 내가 약간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물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진아 게임을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는 했거든. 엄마 너가 물을 안 떠와서 화가 났어 라고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빠 엄마는 게임에 져서 저렇게 삐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져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엄마가 화난 건 아니야 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줬어 내가. 결론은 몰라. 눈치가 없는 놈이야. 알기 어려울 것 집에서 같아. 아니 집에서 내가 왜 했을 때 눈치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근데 그걸 눈치채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 그래요? 남편들이 그렇잖아. 우리 남자 되게 그런가. 그렇거든요. 말 안 해주면 몰라. 그래서 요즘에 말해줘요. 내가 화난 건 이것 때문이야. 물 때문이야. 네가 물을 갖고 와서 나는 화가 안 났어. 다시 갖고 와봐봐. 이렇게. 아니 내가 밥을 나 혼자 먹었잖아요. 아들 걸 안 차려주고 그리고 나한테 물었단 말이야. 엄마 나는 밥 안 줘?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똑같이 형진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똑같이 했거든. 그러면 그 정도로는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화풀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이미 그 아드님 머릿속에서는 내가 왜라는 말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을 거라는 걸 예를 들어 상대가 모른다. 그러면 그 사건은 머릿속에 없어요. 게임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나 때문에 져서 저런 건가? 뭐 이런.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매치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계속적으로 신경질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나중에 왜 그랬을까? 네, 이번 주엔 제가 좀 명확하게 기다리지 않고 잔잔하게 얘기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이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서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만큼 서로의 공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이제 능력을 이제 기대하는, 그러니까 좀 저 사람이 잘해줬으면, 상대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과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해서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서로가 그렇게 가면 영원이란다. 파트너십이 되게 형성이 잘 되는 게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호흡인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운동의 호흡.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정말 저도 상관없는 스포츠였고 화는 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직장이었다던가 아니면 그 파트너가
뭐 이렇게 가정생활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 파트너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좀 심각할 수 있겠구나. 남 라는 탓을 하게 되죠. 상대의 음, 탓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을 못 친 건 얘가 안 막아줘서 못 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저까지 가서 내가 못 넘긴 거야 생각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살쌤이 말씀하신 심각함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대함이 있잖아요. 기대함. 음. 상대방에게 기대함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계속 섭섭해지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 감정이 상했을 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 신경질이 났나 보다.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송이님처럼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자체.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는 거죠. 관계가 악화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같은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다른 해석을 가짐으로써 그 상황을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고 악화돼 버리는 거지. 관계가 악화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계속 곪다 보면 이렇게 악화되는 관계들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되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공감이 가요. 그게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거는 기대,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거는 기대, 이게 고부 갈등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충분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햇살쌤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내가 이해하기로 뭔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B라는 상황으로 건너가서 아까 A의 상황의 감정을 B 상황에 대입해서 내가 왜? 라고 해서 이 갈등이 증폭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A 상황에서 아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난 너가 물을 떠주지 않아서 사실은 물 때문만은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게임에서 지지 않았고 아이가 잘 했다면 내 아들이 잘해서 그 게임에서 이겼다면 아들이 물 떠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화가 났겠냐는 거지. 이겼으면 물 떠왔지. 물 떠왔을까요? 어. 그것도 내 기대잖아. 송이님이 떨어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었어. 아들 목마르지 이겼으면. 이러면서 못 마셔? 날라가지 물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지금 실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둘 다 실망한 정말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 참 그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나도 거기에 공감이 가네. 뭐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사실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공감이 되네. 그러니까 서로 불편감이 느껴지면 그걸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내가 이 불편함은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내가 느껴지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같은 일은 제가 많이 불편했고 마음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제가 저의 어떤 뭐 감정이 되든 욕구가 되든 나의 느낌이 되든 이런 걸 많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이 공감이 결국은 내가 나를 공감을 확실하게 해야 상대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욕구,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먹고 싶은 욕구만큼 우리 아이하고도 똑같았을 것 같은
네, 욕구가 똑같았을 것 같다는. 내가 속상한 만큼 져서 속상한 만큼 음. 쟤도 져서 속상해서 엄마를 존중해주기 싫어서 물을 안 떠다 준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져서 속상해서 내가 왜 떠야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지나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속상했던 내 마음이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나의 스토리가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를 밥을 얼마 차려줬는데 지가 나한테 물도 못 따다줘 이런 생각이 이제 눈 녹듯이 이제 그건 사라졌다는 거죠. 아, 엄마가 그런 불쌍하다. 생각까지가 막 이렇게 올라온 거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공감하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연민하게 됐고. 아, 우리 아들이네. 했답니다. 얘기 들으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아들과 대화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떠오른 게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게임에 져서 나도 속상하고 아드님도 속상하다. 근데 물떠와 했는데 아들이 내가 왜?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눴으면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 비폭력 대화로. 음, 아, 아드님, 엄마가 내가 왜?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서운하고 섭섭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드님 마음도 이해해 주는 거죠. 엄마랑 같이 배드민턴 쳤는데 져서 너도 지금 속상하지. 그런데 근데 금방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라고 엄마한테 대드는, 그러니까 대든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엄마가, 아드님, 이러면서 얘기는 못할 것 같아. 너도 이기고 싶었구나. 이러면서 난 좀 속상하고 섭섭하네. 이게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정말 한숨을 돌리는 진짜 10초 정도의 숨을 고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사실 그때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기 미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먹인 끼가 몇 끼인데 뭐 저게 엄마를 뭘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0초 정도의 10번 정도의 심호흡이 이렇게 하고 감정이 좀 안정되었을 때 그때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돌봐요? 나를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요? 어, 이게 지금 송주님 사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에서 왜냐하면 나도 어디 A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나 A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뭘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그랬을 경우에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큰애가 약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잘해요. 되게 순간적으로 확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되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아드님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당황하긴 하는데 제가 우리 큰애에 대한 약간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크면서 제가 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이유 없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애한테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진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제가 아무리 불쾌해도 순간 그 생각부터 떠오르긴 해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화는 나는 도중에도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왜 저렇게 말할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나가요.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 지가 처음에는 잘 모른대요. 처음엔 지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본인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는 좀 기분 안 좋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약간 툭툭툭툭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스스로 본인도 말을 하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요.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해가 됐대. 그래서 우리는 큰애하고 약간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으면 그 순간에 툭툭툭툭 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송이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며칠 갈 텐데, 저는 그 항상 제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게 딱 궁금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툭툭거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계속 답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로 우리는 끝이 나거든요. 그 순간에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당황스러웠겠다. 네. 그런 감정이 있겠네요. 갑자기 그런 반응이 딱 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당황스럽고 서운한 거 진짜. 앞에 당황스러움이 먼저 왔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다 보면 본인도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본인도 그때서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든님이 그나마 아이에게, 큰 따님에게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고자세로 너는 엄마한테 항상 복종해야 되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어떤 무언의 어떤 압력이라던가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너 왜 그렇게 말하는 데가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어떤 아이와 그 부모의 상황이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듬님이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항상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드님도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때 그 감정이 이제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게 그게 또 공감으로 가는 어떤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의 감정 안에 머물러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감정에 머무른다는 게 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감정이 어떻게 머무른다는 거야. 난 지금도 어려워. 느끼는 거지. 어? 감정에 머무르는 거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거의 비도 오고 하는 바람에 거의 1시간 넘게 제 감정을 찾느라고 제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작은애가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저랑 가서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불안증이 조금 심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증 약을 이제 받아왔는데 저는 이제 인지치료를 거기 병원에서 이제 같이 하니까 인지치료, 상담치료를 좀 더 같이 했으면 했는데 이제 얘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약물치료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본인이 해보겠다고 뭐 내가 건강해지면 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한 일주일 내내 이 속에 돌덩어리가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일단 마음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게 자꾸 이게 축축 처지면서 이게 가라앉는 이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슬픈 감정도 아니고 그 걱정되는 감정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좀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도 몰랐는데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계속 청소를 하고 그 욕실에 곰팡이 제거하고 또 뭐 싱크대 다 청소하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수저를 막 삶고 있고 행주를 삶고 막 빨래방에 갔을 때 빨래를 갖다가 확 말려서 오고 저희는 이제 건조기 갔거든요.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 부지런을 떨고 있는 거 혼자서.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그래서 그날 그 빨래방 가서 이제 그 빨래를 싹 뽀송뽀송하게 건조시키고 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무거운 감정을. 그렇게 움직일 때는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비도 오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그 뭐죠? 기꺼이 경험하기.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계속 회피하고 있었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아 회피하면 안 되지. 이제 감정을 이렇게 수용해보자. 이제 기꺼이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내 감정이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겁고 이 얼마나 무거운지 진짜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 이러면서 진짜 계속 이제 내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제 걱정스러움은 별게 아니고 불안함,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는데 지금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치료를 지금 제대로 안 받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먼 미래가 걱정되는 거야.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때 터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제가 감당해야 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그러니까 먼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또 아이가 그 정신과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망이 좀 있더라고. 나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엄마로서 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 네가 나한테 진짜 실망이 크구나. 뭔가 열심히는 우리 작은 애는 내가 되게 애틋하게 참 잘 키운 것 같은데 아,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실망스럽고 아, 네가 나한테 엄청 실망스럽구나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래 불안하고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니까 한 시간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뭔가 이제 약간 해소가 되는 것 같이 조금 마음은 좀 가벼우시더라고요. 조금 그 무거운 돌덩어리는 조금 치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예, 또 식사하고 또 일하러 나갔다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막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더라고. 어쨌든 내 감정을 제대로 알 수는 있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피할 때는 뭔가 막 무겁고 뭔가 말도 하기 싫고 막 약간 이랬는데 일단 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후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고든님 경우도 딸이었고 저도 우리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감의 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210쪽에 빨간 박스 위에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신뢰가 있냐면 이 MVC를 배우는 사람이 이제 대화로 이렇게 공감하는 걸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수업 안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공감 잘하는데 뭐하러 왔냐고 얘기하니 자기 엄마하고는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게 공감으로 반응하는 건 정말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의지는 강할 것 같아. 만약에 남이면 아우 내가 뭐 저 공감 안 하고 안 보면 되지라고 단절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게 단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공감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 게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제 파트너와의 공감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들하고는 그 공감하기를 실패했듯이 가까운 사람하고는 정말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방금 고든님 얘기 들으면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정말 힘든데도 맞아. 불구하고 고든님은 또 그 딸님 마음을 공감해 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해내고 계시는 게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더 제가 오늘 또 맞아. 대단한 거는 사실 내 감정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혼자 들여다본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셔서 또 내 감정을 그렇게 충분히 수용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그 정우열 씨라고 그 정신과 의사가 그 팟캐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서 남자지만
전담하고 있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되게 공감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듣는데 이제 오늘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이분은 거의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타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입에 담지 못할 아니면 글로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엄청 위로가 돼. 그렇게 공감만 해줘도 엄청나게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뭔가 조금 강요가 될까 봐 내가 그랬거든요. 애한테 네가 이제 힘든 얘기 하기 싫어서 그런 치료 이제 심리 치료를 받기 싫으면 네가 나중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네가 선생님하고 항상 이제 상담을 하라고 가서 상담하면서 네가 이제 이게 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뭔가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상담 치료를 하라고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지 마음을 좀 읽어주려고 저도 이제 애는 많이 썼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공감해줘야 되겠다. 이제 애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을 공감해줘야지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것보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많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잘못될까 봐 계속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잠깐 빗나갔을 때 내가 보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잠깐 빗나갔을 때 저게 내 잘못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힘인 것 같다. 고도님 보면서 그런 생각 제가 듭니다.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아이가 뭔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 이러면 일단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들은 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양육 과정에 뭘 잘못했지? 저 애한테 자꾸 이제 일단 나한테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딱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 자신을 공감한다는 것도 그것도 큰 용기인 것 그러니까. 같고 네. 그게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또 아이한테 더 큰 어떤 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제안할 수 있는 엄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롭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고든님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오늘 코칭이 필요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우리 큰애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이제 주중에는 이제 지방에 가 있고 주말에만 이제 집에 오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옆에 있어도 얘기를 하면 거의 그냥 무작정 위로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공감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는 얘기를 사실 안 하게 돼. 그리고 뭐 친정엄마한테는 걱정시킬까 봐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큰애한테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노동을 좀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정노동을 안 시키려고 우리 큰애한테 얘기를 안 해요, 힘든 얘기는 아예. 얘기할 데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힘든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또 힘들으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오래전에 제가 예전에 좀 저보다 뭐라 그러죠? 불행하다 그래야 되나? 저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오래전에.
근데 그게 참 나쁘다는 걸 제가 나빴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아 그거 진짜 참 나빴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처럼 위로받거나 그러면 나는 그런 대상이 또 되기 싫은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사람들 보고 위로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쁜 상황,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 내가 뭐 고민을 얘기하면은 나보다 더 나쁜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 이 정도면 괜찮아. 네가 뭐가 힘들다. 이런 식이니까 나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나쁜 상황을 보면서 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상황이야. 그럼 괜찮아 이러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이 정도. 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얘기할 데가 없다고.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코칭이 필요하다. 아, 이게 전에 제가 듣는 팟캐스트에서 그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 전 국민 1인 1코치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늘. 1인 1코치가 필요해. 이럴 때 코치가 옆에서 나를 얘기하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 역시. 그 생각이 오늘 파탄 나다. 여기 8장의 공감의 힘 안에 주 내용이 들어주기만 해도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사례에도 뭐 자기는 한 게 없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한 번 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을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한 거밖에 없고 근데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네가 최고였다라고 얘기도 듣고 교장 선생님도 어른들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른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벤치에 앉아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조언했다거나 판단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들어주기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고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근데 옛날 어른처럼 뭐 얘기를 하면 에이 그 정도 갖고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속에 그런 것들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공감의 힘이 대단하구나를 느낍니다. 그래도 고든님 되게 따님들은 고든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애는 얘기를 안 해. 난 공감하고 싶은데 내가 불러서 우리 얘기 좀 할까? 아니 엄마. 우리 애들은 얘기를 잘 안 해. 최근에 제가 영화 봤어요. 올드. 무서울 것 같았는데. 무서울 것 같았어, 그 영화. 무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 해변에 갇혔는데 그 해변에서는 하루를 지내면 50년이 가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100살 되는 거야. 하루 지나면 만약에 40세에 거기 왔다 그러면 90세 때 죽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해변에 갇힌 거야. 갇혀서 그 해변에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6살짜리 아이가 20살이 되고 20살 몸이 되고 몇 시간 만에 그리고 20살이 된 남자 여자가 눈 맞아가지고 잠깐 그냥 눈이 맞았는데 막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아이를 낳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지. 머리 이렇게 살짝 만지고 있으면 3일 지나가는 거지. 그 해변에서의 하루를 진짜 1초를 하루처럼 살아야 되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거기서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다 죽는데 마지막 제가 이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예요. 부부가 한 가족만 결국 다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다 죽고 한 가족 부부하고 아들 딸 이렇게 둘이만 살아남았어요. 넷이 살아남았는데 부부가 이제 그 해변에서 해가 딱 뉘엿뉘엿 질 때가 되니까 이들이 한 80살 90살이 된 거잖아.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싸웠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 시점이 좀 다른 거지. 우리가 살려고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해변에서는 그 삶이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가 그 하나의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now, 지금 현재를 살자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그 뭐라 그러지, 그냥 확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 우리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뚱바뚱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나는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같이 들어주는 시간,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랑 같이 머무는 시간, 나는 지금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시간에 사실 못 머물거든요. 뭘 들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게 막 떠오르니까 안 되는데, 결국 내가 이 순간을 살아야 그 다음에 오는 거고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공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올드. 멋진 영화네요. 듣기만 해도. 저는 그 공포 영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굉장히 설정이 특이한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스포가 좀 제가 결국 그럼 지금 우리 애한테 우리 애의 지금 상태보다 아이의 먼 미래를 걱정하고 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했잖아.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힘든지, 왜 그 인지치료, 처음에는 그 인지치료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았었는데 왜 인지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먼 미래에 거기 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막 그랬던 것 같네. 그것과 연장선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here and now에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건너가지 말고, 혹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뭐가 문제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로 넘어가지 말고,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감정에 온전히 머물러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다음 얘기를 건너가면 어떨까? 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라는 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욕구보다도 감정을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고 풍부하게 서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감정 어휘카드나 그 책 뒤에 있는 감정 단어를 놓고 감정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 감정에 좀 머물러서 같이 느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더 풍성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는 보는데 불안, 두려움, 실망, 뭐 별로 단어들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 감정들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래서 같이 찾아주고 나눠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얘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햇살쌤부터 얘기해주세요. 나는 당황스러우신가요? 교수님이 그 어려운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잠시 저도 저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고,
또 아까 송이님이 나눠주신 그런 그 사건들, 그 매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사건들이고 또 어쩌면 치사하다. 치사해서 말로 해야 하나. 늘상 우리가 말해야 하나. 알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 말로 사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꾹꾹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들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던 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 일 있을 때마다 아마 부딪히게 될 건데 이 순간 다시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이님. 네, 219쪽에 보면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이 느낌을, 이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나의 감정이 치유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미 저는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눔하면서도 좀 즐겁게 얘기했어요. 어떤 나의 어떤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얘기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상대방의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 나의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우리가 서로 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그런 따뜻한 연민, 사랑이 있다면 치유되지 않는 건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아까 햇살쌤 말씀하신 현재에 머무른다. 그 말이 지금 제가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구나. 지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의 마음을 좀 살피고 좀 보듬어주고 지금 현재 내 감정을 좀 살피고 보듬어줄 때구나. 현재에 좀 머물러 있을 때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렇게 풍성한 얘기 안에서 또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또 성장해 있는 저를 보고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걸 계속 나누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독서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